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깜짝 놀랄 뉴스가 폭우처럼 일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경천동지할 일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영상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뉴스들을 모아서 만평과 함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슈퍼생스 쏴주신 이종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뉴스와 만평을 같이 보시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 중이죠. 지난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을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면 진짜 감동적이고 또 서글프고 그런 사진이에요. 7월 30일 탁구 남녀 혼합 복식 결승이 있고 메달 시상이 끝나고 금메달 중국 수닝사 왕추진 선수, 은메달 북한 김금용 리정석 선수, 동메달의 대한민국 임종훈 신유빈 선수. 이 젊은 선수들이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 장면입니다. 원래 선수들은 경기장에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IOC와 협약해서 갤럭시 폰을 시상식에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 이 사진이 단연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메달이에요. 진짜 응원 문화가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금메달 못하면 선수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이나 동도 세계 2등 3등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울 일이 아닌데. 자, 우리가 동메달 3등이에요 게다가 상대가 중국과 북한입니다.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청하고 너무 보기 좋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사생결단으로 남을 제껴야 사는 그런 경쟁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봐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자, 저 젊은 선수들을 통해서 배울 게 많죠. 그리고 저 셀카에 함께 담긴 북한, 중국 선수들. 지금 남북의 정치는 통일은 고사하고 국교까지 끊고 오물풍선을 날리는 판이잖아요. 중국도 신냉전이 도래했다느니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판인데, 이 젊은 선수들을 보세요. 북한 말이 통하고 같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사실 우리는 언제든 같은 나라로 다시 합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인데, 그런 운명을 저 선수들이 저렇게 해맑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다시 만평을 보시면 이 선수들이 멋진 승부를 펼치고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있는데, 자욱한 화염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 전쟁, 신냉전, 기후위기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 밝고 건강한 한국, 중국, 북한의 청년들. 아쉽게도 세 나라는 신냉전의 한복판에서 전쟁 가능성을 늘 걱정해야 하는 처지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기후위기. 이것도 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목은 슬픈 셀카입니다.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지난번 영상 끝에 최민 작가님 만평을 통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뉴스를 말씀드렸죠. 그 뉴스를 다른 유명한 사진을 재구성해서 해석한 그런 만평입니다. 자, 요 사진 기억하시죠?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개망신 당한 얼마 후 작년 12월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재벌 회장들을 국제시장에 쭉 불러서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떡볶이 튀김 처먹는 장면입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그림에 차용한 거예요. 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앞에 서서 접시를 받들고 있는데, 접시 위에는 김문순대가 놓여 있습니다. 김문순대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별명이에요. 왜 그런지는 역시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 김문순대가 불법 파업에는 손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 손해배상을 때려서 노동자들을 망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노란봉투법도 당연히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또 광주 현대공장에 가서는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림 속 이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놓은 윤석열 씨 뒤에 재벌 회장들이 쭉 서서 좋은 인사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재벌 회장들 편 들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맞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웠으니 그림처럼 또 회장님들은 좋아서 논았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최상병 사고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최상병 사고의 책임 공방의 주인공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명예전역하면은 남은 복무기간의 급여 50% 여기에 퇴직금이랑 같이 받고 나간대요. 근데 수사 중인 사람이 어떻게 명예전역이 돼요? 그래서 야당은 명예도망이냐고 혹평했고요. 재밌는 건 국방부도 결정을 선뜻 못 내리고 있대요. 이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 돼서 언론이랑 접촉하고 그러면 정보가 새나가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 중인 걸로 추정이 되죠. 하여튼 책임 안 지고 내빼겠다는 모습처럼 보이죠. 자, 그림은 수사의 늪에 빠진 수사 중 임성근이 묘사돼 있습니다. 근데 지는 살겠다고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참 저 안타까운 구명조끼죠. 그 구명조끼에 명예전역 신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꼭 끌어안고 있어요. 자, 아직 본격적인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7월이 지나면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만료됐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정황, 국회의 특검 압박, 국민들의 지탄, 그 늪에 빠진 듯 괴롭기는 할 겁니다. 그치만 명예롭지 못한 명예전역으로 저렇게 지 살궁리만 하는 꼴은 이 그림 속의 뒷모습처럼 씁쓸하죠.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정원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두 컷으로 나뉜 멋진 그림입니다. 자, 위에 것부터 볼게요. 해외에서는 블랙 요원 들통. 야, 이것도 진짜 빅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 특히 북한 안에 있는 요원들이 신원 정보가 대거 유출돼서 연락이 두절되고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공작 보시면 사업가로 위장해서 북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블랙 요원이에요. 그런 요원 한 명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시간,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의 안전까지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자, 국방부 군무원을 통해서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국회에서는 정부 책임론이라도 튀어나올까 봐서 여당이 지금 국방상임위도 안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만평을 보시면 한효주, 유승용, 조인성이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인기 드라마 무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초능력자들이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적국에 적발되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는 일본 간첩 들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정부가 용인해준 가운데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다고 하죠. 제가 윤석열이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여론이 윤석열 정부의 공이라고 대놓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풍선에 한일동맹 사도광산 등재 OK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진숙. 자, 법카 사용 내역에 주로 언론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 사람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라는 가벼운 질문에 논쟁 중인 사안이라느니 개별적 문제라서 대답할 수 없다느니 진짜 도저히 이게 한국 사람 맞는지 믿기지가 않는 황당한 역사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평은 해외에선 블랙 요원 들통, 여기에 대칭해서 윤석열, 이진숙, 일본 간첩 들통 난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은 화백님 그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인사들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친일 행보. 진짜 지난주 청문회에서 특히 그 위안부 문제 대답 못하는 이진숙의 꼴은 몇 번을 봐도 저는 믿기지가 않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정인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에 구한말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봐요. 저런 인간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문 열어젖히고 길 터줄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이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한 분노를 참다 못해 이렇게 붓으로 뿜어내는 만평입니다. 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면 전용기 입구에서 포즈 잡고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를 일본 스모 선수 같이 묘사하고 흔드는 손에는 왕자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그려놓고 있고요. 거짓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에게는 기모노를 입히고 디올 조그만 파우치를 머리 장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사진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도 그래도 재밌는 만평이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요런 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두 개의 사건, 최상병 수사 외압과 경찰 마약 수사 외압의 교집합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일인데, 작년에 무슨 뭐 바닷가 밀항선도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74g이 아니에요. 74kg 2200억 원어치 마약이 적발이 됐는데 관세청 세관원이 그걸 통과시켜줬다는 증언이 나와서 경찰이 이걸 언론에 알리고 수사선을 넓히려는 찰나에 그만하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답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공무원까지 개입한 역대급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 그리고 훈장을 줘도 모자랄 담당 경찰을 파출소로 좌천을 시키고, 용산 대통령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사 그만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증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직 이 사건이 언론에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뭐 완전 영화죠.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거 약사건인데. 자, 이 국회에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만평이 좀 더 나오면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뭐 이 외에도 뭐 용산이 개입한 것 같은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냥 완전히 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자, 대통령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범죄 혐의까지 다 덮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